예, 많이 기다리셨네요. 이정근 실장님 모시고 용진단 진행하겠는데요. 미리 양해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10시 반에 끝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 더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훈입니다. 예, 국가보훈부 오늘 출범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침내 시작이 됐고요. 네,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것이 이제 그 보수 정부 아닙니까? 그런데 작은 정부를 추구하더라도 있어야 할 건 꼭 있어야 된다. 그럼요. 즉 예. 우리가 윤 대통령이 3월 2일 날 이야기한 이 표현 있죠. 한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 국가의 품격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품격을 사실상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제복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대를 하나요? 늘 우리가 이야기되듯이 미국에는 비행기를 tas을 때 제복을 입은 사람이 이코노미에 타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 퍼스트 클래스에 있던 사람이 자기 자리를 양보를 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당신은 우리의 국가를 위해서 지금 헌신하고 있다에 대한 예우인데 바로 말씀하셨던 국가보훈부를 출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품격이 이제부터 제자리를 찾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오늘 국가보훈부가 출범했고요. 네. 또 재외동포청도 출범했습니다. 네. 700만 그 동포들과 관련된 정책이 사실상 우리가 하나의 어떤 부처로서 독립돼 있지 않았었어요. 네. 제대로. 그런데 이제 제대로 자리를 잡겠다. 1호 사업이 이번에 그 재동포청의 1호 사업이 뭔지 아세요? 네, 그 히로시마 예. 원폭 희생자들 네, 희생자들 초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간을 위해서 내가 살아왔다, 버티고 살아왔다 했던 분들을 이렇게 이제 한국에 그때 모시겠다고 윤 대통령이 약속을 했었어요. 네. 그 약속을 지키는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저 용산 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보면 어떠세요? 저는 언제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내가 지금까지 정치부에 있었는데 늘 그 MSG만 참 추구했구나. 늘 조미료만 추구했구나. 아하, 예. 늘 당장 이렇게 입맛이 돋게 하는 무엇인가의 정책 내지는 어떤 모멘텀만 추구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네. 확실히 저는 처음으로 진국이라는 게 뭔지 알겠습니다. 네네. 푹 고아서 처음에 이렇게 그 뼈를 고울 때 네. 하루 이틀 사이에 안 나오잖아 이 맛이. 그럼 MSG 좀 쳐갖고 빨리 이렇게 먹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조급하는데 네. 실제로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이 정말 이 사골의 진수를 맛보게 되듯이 네. 대통령이 지금 원칙을 지키고 이것을 정말 바로 잡겠다 하는 것들을 하나씩 바로 잡아 나가고 있는 모습. 네. 그게 이번에 2탄이 나왔습니다. 1탄은 지난번에 왜 민주노총과 관련돼서 네. 회계 투명성을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국민들이 야 노조라는 것이 조합원비조차도 저렇게 네. 자기네들이 유용을 했구나라고 분노를 느꼈는데 2탄은 2탄은 시민단체입니다. 음. 그러니까 비영리 그 민간단체라고 이제 표현을 하지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후쿠시마 해갖고 뭐 괴담 퍼뜨리고 뭐 그 괴담 퍼뜨렸던 단체들이 알고 봤더니 그 이전에 광우병에서 195개 단체는 네. 똑같은 단체들이고 사드 네. 그러니까 성주 참외가 무슨 전자파에 튀겨진다라고 괴담을 퍼뜨렸던 바로 그 단체들. 그 단체들의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 이번에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성주 참여는 뭐 최고 매출 올리고 있다던데요. 그렇죠. 그리고 성주 참여가 매출만이 아니라 생산량도 그렇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경북 내에서의 성주에서의 그 군민들의 뭐랄까 매출 어마어마하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종북 주사파 좌파 시민단체들이 보조금을 받아갖고 이걸 제대로 안 쓰고 부정으로 썼다. 네. 용도 외로 썼다. 뭐. 네. 근데 이런 거 이전에 네. 아니 시민단체라며 그렇죠. 보조금을 왜 받아? 그렇죠. 정부 보조금을 왜 받는 행위. 받냐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쪽팔리지도 않아? 그렇습니다. 오늘 같이 방송을 했던 뭐 좌파 패널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시민단체의 어떤 그 영역이 좁아서 어쩔 수 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길들이려고 보조금을 준 것처럼 이야기하더군요. 아니 보세요. 예.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의 역사는
100년이 넘습니다. 그렇죠. 일제 치하부터 예. 예, 예, 시작이 됐으니까. 가장 먼저 시민운동 형태를 띈 것은 만민공동회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맞습니다. 흥사단도 예, 예, 그렇죠. 당시에 그리고 만들어. 뭐 YMCA 이런 단체들인데요. 네네. 거기 누가 보조금 받고 해요? 그렇죠. 일제한테 조선 총독부한테. 아니 어디서 보조금을 받느냐고. 그렇죠. 국민들로 하여금 국민들에게 그만큼 어필하지 못하는. 그 만민공동회에 그 평양에서 만민공동회 연설회가 있었을 때요. 네네. 그때 20세의 약관의 청년이 연설을 해서 그 자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막 울리거든요. 네. 그게 도산 안창호 네. 청년이었어요. 네. 그 연설을 이제 우연히 지나가다가 본 네. 그 보찜 장수 네. 이승훈 네. 이라는 사람이 그 연설에 감동해서 학교를 짓거든요. 이게 네. 오산학교예요. 네. 아니 보조금이 어딨어? 시민운동은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이 무슨 보조금을 받아서 딴 데 썼니 어쩌니 하는 거 이전에 네. 이 보조금 받는 시민단체든 시민단체 자격이 없다. 시민이라는 이름을 떼야죠. 예. 예. 무슨 NGO냐? 네. NPO는 또 무슨 NPO냐? 네. 예? 네. 하여튼 뭐 그 점은 원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네. 그런데 이것들이 보조금을 받았으면 제때 써야지 제대로. 그렇죠. 이게 뭐 하는 짓들이에요 지금. 뭐 횡령, 리베이트, 네. 가족들의 어떤 그 이 생활비 뭐 이런 식으로 유용을 하는데 네. 기가 막힙니다. 일단 목적은 뭐 영웅을 발굴한다 해놓고 윤석열 퇴진운동의 앞장선 단체 네. 거기에 또 이 돈들을 다 쓴 단체가 있는가 반면에 네. 이산가족을 지원하는 어떤 단체는 네. 아예 개인 휴대폰비, 휴대폰 사용비 네. 뭐 이런 어떤 아이의 개인적인 어떤 용도로 이 보조금을 수백만 원을 썼고 네. 또 뭐 비용 부풀리기는 말할 것도 없고 제일 제가 분노한 대목이 유흥비예요. 유흥비 그러니까 심야 시간대에 네. 유흥비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시간대에 네. 뭐 그런 어떤 뭐 그 식당비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유흥비로 이제 탕진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내일부터요. 박사님 아주 구체적으로 단체들의 그런 어떤 그 비리들이 다 드러날 겁니다. 왜냐하면 예. 정부는 지금 뭉뚱그려서 발표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이게 작년 12월 18일인가 17일인가요? 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네. 정의기억연대의 예를 네. 보면서 네. 이게 이 시민단체가 회계가 투명하지 아니한 어떤 상황이다. 그러므로 전수조사를 하라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네. 그래서 이관석 국정기획수석이 28일 그 다음날 이제 3개월 동안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전수조사하고 상반기 내에 발표를 하겠다. 그 일환으로 지금 발표를 한 거예요. 국무조정실이 주관을 해서. 네. 네. 그런데 지금 이미 하나씩 나오고 있는 게 중앙일보가 제일 먼저 터뜨렸습니다. 단독으로. 국내 최대 대북 지원 단체 수억 원 유용. 이름은 안 나왔지만 아마 내일은 구체적으로 나올 거고요. 네. 각 신문별로 지금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뭐 네. 유명한 네. 그런 단체들이 어떻게 그 보조금들을 횡령하고 네. 네. 썼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신문들 내일 조간에 다 실릴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시민단체 활동을 한 3년, 4년 정도 했습니다. 국고 보조금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설명드릴게요. 네. 1990년에 네네. 나라정책연구회라고 네네. 하는 이 정치 시민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네. 이 선배들하고요. 네. 이수성 총장, 당시에는 서울대 총장을 막 지냈던 이수성 총장이나 또 노동부 장관 지낸 이영희 네. 교수나 뭐 많은 분들하고 함께 했습니다. 제가 그 나라정책연구회라는 시민단체를 만들고 사무국장을 이제 오랫동안 했어요. 네. 만들면서 사무국장을 했고 사무국장을 그만두고서 제가 그 단체 활동도 제가 그만뒀으니까요. 네. 저는 4년 동안 사무국장 하면서 상근했어요. 네. 그런데 저는 돈 한 푼 그 나라정책연구회로부터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상근한 너무나 당연한 사람한테는 거죠?
너무나 활동비로 주지 않나요? 저는 제 생활비 활동비는 제 당시 방송을 통해서 네. 제가 따로 벌어서 썼습니다. 네. 그리고 2명의 상근 직원을 뒀어요. 네. 연구원 같은? 그러니까 정책실장 네, 네, 네. 하고 또 기획실장하고 네. 이 두 자리를 뒀거든요. 네, 네. 뭐 한 사람은 제가 이름을 얘기할게요. 네, 네. 이 정책실장이 고성범이었습니다. 아, 네. 제가 네. 잘 아는 분이군요. 네네. 네. 또 한 사람은 뭐 제가 이름 얘기 안 하겠어요. 네, 네. 이 사람한테 제가 국장이니까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네, 네. 제가 월급 50만 원씩 줬습니다. 몇 년도죠? 90년이요. 1990년. 그리고 그렇군요. 이 사람은 다른 일 안 하고 상근을 했기 때문에 네. 월급 50만 원 받고 그 나라정책연구회라는 시민 단체에 그 직업적인 활동가 네, 활동을 네. 했어요. 네. 그 50만 원은 어떻게 만들었냐? 네. 나라정책연구회 회원이 그때 한 100명 정도 됐는데요. 네. 회비로 100% 충당했습니다. 100% 회비로 충당했어요. 네. 그래서 두 사람의 상근 월급 50만 원씩 100만 원. 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원래 세미나를 하느라고 프레스센터를 빌려서 네. 자료집 내고 하는데 사업비로 네. 한 달에 한 50만 원. 네. 이 150만 원을 우리 회원 100명이 다 회비 내서 100% 자립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디 가서나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렇죠. 여당에 대해서나 야당에 대해서나 정부에 대해서나 네, 네. 기업에 대해서나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예?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아는 시민운동이고 제가 경험한 시민운동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시민운동이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그 무렵에 나라정책연구회의 일입니다. 네. 그리고 나라정책연구회가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치개혁과 관련된 발표를 하면 모든 언론이 그걸 다 주요한 뉴스로 받았어요. 네. 그래서 영향력을 키워간 거예요. 네. 우리 나라정책연구회가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의정감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의정감시 보고서를 냈어요. 그리고 공천조선 안 될 사람, 다시 붙여서는 안 될 사람 명단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는데 누구도 시비 걸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지금의 이 시민단체라는 외형을 쓰고서 네. 뭐 수억, 수십억 뭐 이렇게 국고보조금을 받고 또 보통 직원들이 수십 명이더라고요. 네. 네. 이런 직원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온갖 이게 국고보조금이 이러니까 네.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부터 받는 후원금이라든지 이게 어마어마할 겁니다. 네, 그렇죠. 저 박원순이가 뭐 무슨 했던 시민단체들 참여연대니 뭐 엄청날 겁니다. 희망 제작소. 예, 제가 그 재정은 잘 모르지만은 네, 네. 그 직원의 숫자나 그 활동의 규모 같은 네. 걸 보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조금이라도 더 좋은 방향으로 지금 진짜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한 거냐? 네. 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냐? 결국은 지구 밖으로 챙기는 일 한 것 아니냐? 네. 적어도 90년에 제가 선배들하고 함께 했던 그 시민운동의 그 건강한 문제의식, 정말 빛과 소금 좀 해보자 하고 했던 그 건강한 문제의식하고는 멀어도 너무 멀리 갔다. 네. 지금의 NGO들이 네. 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횡령한 건 불법적인 문제지만 네. 지금 말씀하신 건 보조금을 뛰어넘어서 시민단체의 존재 이유가 뭐냐 네. 근본적으로 되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말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요. 네. 저희 조사예요. 저희가 네네. 이제 이 시민단체 문제가 좀 심각해진다고 생각해서 네.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네. 시민단체를 신뢰도를 조사를 해봤어요. 네. 네. 사실 좀 걱정하면서 조사했어요. 네. 네. 근데 걱정대로 나왔어요. 네. 53%의 국민들이 응답자들이 네. 시민단체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신 거예요. 네. 일단 고성국 TV와 평판 여론조사 평판과 여론 평판연구소. 여론 평판연구소 죄송합니다. 네. 여론 평판연구소의 경의를 표합니다. 이것을 발표하려면 이미 며칠 전에 수일 전에 이 이슈를 이 공유를 했을 테고 또 네. 질문들을 다 만들었을 텐데 오늘 발표가 되죠. 어저께 네. 발표가 됐죠. 네. 그 시민단체와 관련된 예, 오늘 발표. 오늘 발표. 예, 오늘 아침에. 예.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됐는데 딱
맞물려서 국민들의 어떤 여론조사가 딱 예. 이제 나왔습니다. 53%. 사실 이렇게 국민들의 어떤 여론조사 과반이 넘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신뢰하지 못 않는다면 믿겠다는 거죠. 믿지 못한다. 불신의 그런 그 눈초리를 보고 있다면 시민단체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없습니다. 시민단체는 예. 무엇으로 존재하냐면 바로 신뢰로 존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 기관이라든지 혹은 기업이라든지 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거나 혹은 정부 기관의 권력의 어떤 그 행정 권력이라든지 입법 권력에 또이 묻혀져서 혹시나 있을지 모를 그런 문제들을 시민단체가 견제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 철저한 도덕성과 네. 그다음에 투명성 뭐 중립성 이런 네.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야지만 사실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감시를 할 수 있고 견제를 할 수 있고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렇게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사실상 다 국민들이 안다는 얘기죠. 이게 제가 안타깝다고 말씀드린 거는요. 네네. 여러분들 아무 조사나 좋으니까 20년 전에 국민사회 의식 조사 같은 거를 살펴보시면 네. 이런 신뢰도 조사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압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이 늘 시민단체가 최상입니다. 네. 그리고 종교단체. 그렇죠. 쭉 내려가서 이제 정치권이 최꼴등이에요. 늘. 네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신뢰도 높은 게 시민단체나 사법부였어요. 그나마. 네. 예, 그리고 뭐 종교단체 뭐 이런 거였고 쭉 가다 보면은 결국은 맨 마지막에 꼴찌가 이제 정치권이고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이 시민단체가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신뢰 못할 정도로 추락해버린 거예요. 네. 이게 저는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정말 걱정되는 tema.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장 큰 이유가 여러 가지가 네. 있겠지만 네. 가장 큰 이유가 시민단체가 국민들이 또 이렇게 그 응원을 하고 지지를 보낸 이유는 정치적인 어떤 권력으로부터 독립돼 있을 때 가능했거든요. 네. 근데 보시자고요. 지금의 시민단체들이라고 이름 붙여진 곳들은 거의 다 민주당과 아예 한 몸뚱이 됐잖아요. 네, 네. 아예 민주당의 의원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만든 정치적인 단체들도 전락을 했잖아요. 네. 위안부 할머니들과 관련된 단체들은 차례대로 회장들이 전부 다 국회의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환경운동연 마찬가지고요. 네. 참여연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실 문재인 정권 때 뭐 청와대부터 그렇습니다. 다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 단체들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죠.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 정치에 배출할 수 있는 민주당 좌파들의 그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할 수 있는 예비 뭐 네. 학교 이런 정도의 어떤 활동을 하니까 국민들이 당연히 신뢰할 수 없는 거죠. 그 정말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난 건데요. 네네. 임명진 목사님이 네네. 그 2016년에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 네네. 이제 당시에 당시에 자유한국당인가? 네네.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네네. 이 너무 이제 위기에 처했어요. 네네.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어요. 그렇습니다. 김무성이 유승민이 이 배신자들 때문에 네네. 공중분해 위기에 처해서 비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하거든요. 네네. 임명진 위원장이 정말 안 하겠다고 도망을 다녔는데 뭐 그냥 정말 바짓가랑이 붙잡고 매달렸어요. 정우택 의원이 그때 당시에 원내대표로서. 원내대표여서 정말 매달렸어. 예, 예. 심지어는 임명진 목사님 댁에 가서 예. 이제 막 이 강청을 하다가 안 되니까 부엌에 농성. 이 식칼을 들고 와갖고서 전 이 자리에서 그럼 죽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갔어요. 예. 물론 진짜로 그러려고 한 건 예, 아니지만 예. 그 정도로 절박했다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임명진 위원장님이 어쩔 수 없이 맡았어요. 네. 그래서 비대위원장을 맡았는데 네. 그 직후에 당시에 임명진 목사님이 경실련의 상임공동의장인가를 하고 있었어요. 네네. 잘렸잖아요. 네. 경실련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자른다. 예. 어디 국민의힘 정치권에 가느냐. 자른다 그랬어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영구제명까지 했어요. 예. 다시는 경실련에 들어오지 못하게. 예. 그 임명진 위원장이 그거 다 감수했어요. 예. 당신의 선택이니까. 예. 그런데 자 보세요. 국민의힘에 뭐 국회의원도 아니야. 무슨 대통령실의 뭐도 아니야. 비상한 상황에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 요청을 차마 뿌리치지 못하고 비대위원장 딱 100일 한 것만으로 영구제명됐어요. 네. 그러면
지금 쭉 말씀하셨죠? 참여연대다, 민변이다, 뭐 입만 열명 정의, 공정 어쩌고 저쩌고 외치는 데서 수많은 자들이 대통령실에 가고 국회의원이 되고 했잖아요. 네, 네. 이 자들 제명했다는 소식 다 한 번이나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이건 뭐 하는 것들입니까? 네. 도대체? 민변이 그렇게 배출한 사람들 여전히 민변 회원 자격으로 있겠죠. 예, 그리고 끝나고 돌아가면 또 하고.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참여연대와 설전을 벌였다. 설전이 아니라 한동훈 장관이 꾸짖은 거죠. 왜 설전입니까?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바로 그렇게 정부에 맨날 줄대놓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해놓고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꾸짖은 게 바로 그 대목이죠. 예, 하여튼 이 시민단체 문제는요. 뭐 저도 뭐 잠깐이지만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정말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 네. 이 정도로 하시죠. 네. 자, 그 관종 문재인이 헛소리 얘기. 지금 시간은 좀 많이 됐습니다. 네, 짧게 말씀을 드리죠. 예. 사실은 이 관종한테 대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무관심하면 되는데 예. 무관심하게 만들어 주질 않네요. 자, 장하성이라는 자 아시죠? 장하성이라는 자의 사촌이죠. 장하준의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을 선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제학을 전문가에 맡기면 신자유주의에 휘둘리니까 국민들이 이 책을 사서 신자유주의에 휘둘리지 않게 해다오라고 해서 책을 선전을 했습니다. 문재인이가 신자유주의가 뭔지 알아요? 그러게요. 진짜 아는지 좀 물어보고 싶네요. 그리고 장하성이 책 잘 이해 못할 텐데. 장하준이죠? 장하준이 예, 책. 예, 그렇죠. 아니, 장하준이 책도 잘 이해 못하고 예. 장하성이 책도 잘 이해 못하더라고요. 근데 장하준은 그래도 제가 뭐 학자라고 뭐 이름 붙여줄 수 있겠습니다만 장하성은 그게 학자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웃긴 게 이거예요. 아니 경제학 전문가에게 맡기면 휘둘리니까 경영학 전문가에 맡겼나요? 장하성이가 경영학과입니다. 예, 예, 경영학이잖아요. 예, 경영학 전공자. 예. 그래서 경영학과한테 그 경영학 교수한테 맡겼는지 또 이런 1표가 아니고 1인 1표가 돼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니, 자기는 지금 뭐 몇십억 원씩 몇 조씩 그 대북 퍼주기 위한 국민들에게 그 이 표를 위해서 그렇게 그 매번 뭐 퍼줬으면서 이런 1표가 아닌 1인 1표다? 뭐 이것도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자유 시장 경제를 부정한 네. 공산주의적 발언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네. 이 체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자유민주주의는 1인 1표죠. 예, 예. 시장 경제는 1원 1표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에서 주주총회를 하면 네. 1원 1표예요. 그렇죠. 돈이 100원 많으면 많은 표. 100원 있으면 100표고 예, 예. 10,000원 있으면 10,000표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시장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시장도 1인 1표로 가면 그러면 대주주, 오너가 어떻게 성립합니까? 운영을 못 하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두 원리를 우리가 두 축을 갖고 있는데 이 두 축은 완전히 작동 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유민주주의는 1인 1표, 예. 시장경제는 1주 1표. 예, 그렇죠. 이게 주주자본주의에서. 근데 지금 이자가 1원 1표가 아닌 1인 1표를 주장한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1주 1표를 부정하는 게 공산주의라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지는 알고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시장 경제를 부정하고 공산주의를 선언한 거랑 똑같은 수준의 말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자기가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걸 또 네. 박사님이 친절하게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 바보들이 지가 하는 말이 뭔지를 모르고 한다니까. 저도 사실 오늘 페이스북에 문재인 얘기를 보면서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뭘 지금 비판한 건지, 네. 비판의 핵심이 뭔지. 네. 그러니까 왜 자기가 육화되지 않으냐면 네. 무슨 소리인지 자기가 해도 못 모른다니까? 들었잖아요. 예. 육화되지 그냥 않은, 그럴듯한 말인 것 같으면 하는 거라고. 육화되지 않은 헛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나 이런 참. 예. 나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해석까지 해주면서 비판을 해야 되네. 그러게요. 문재인이 네가 한 말이 이런 말이야. 근데 이거는 이런 위험한 말이야.
그 위험성을 알까요? 위험성을 모르니까는 헛소리를 하는 건데 참 이런 깝깝합니다. 예. 하... 알겠습니다. 네. 그 오늘 너무 짧게 진행을 해서 제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예, 또 예, 너무 늦게까지 우리 시청자들을 잡고 있을 수가 없어서 예. 마무리 한 말씀 부탁해야 되겠는데 그 전에 네. 이경래 깜짝이야. 사태는 잠깐 찍고 가야 되겠어요. 이래경. 아, 네. 이래경이 아, 너무 안타까워요. 어떻게 그거를 사의 표명을 해? 시켰어야죠. 이거 우리 아미고 회원님들 민주당 앞에서 지금부터 시위해야 됩니다. 절대 사퇴 안 된다. 이래강은 무조건 지금 혁신위원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이 완전히 쫄딱 망하는 것을 스스로 이제 지켜봐야 된다. 공격을 너무 일찍 시작했나? 아, 그러게요. 좀 살살 하시지. 오늘 공격 심하게 하셨죠.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예. 이자가 관종이라 갖고 너무 막 써놨어. 아니 사람들이 예, 예. 이게 진짜 이게 듣보잡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래경이가 뭐 누군지 알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하고 쳐봤을 거예요. 예, 예. 치니까 쫙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정말 가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죠. 저는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겁니다. 역시 이재명은 마이너다. 듣보잡이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혁신위원장을 누구를 하죠? 원래는 네. 참신함 아니면 뭐 도덕성 아니면 뭐 혁신성 이런 뭐 그런 식의 어떤 포장의 임무를 하잖아요. 대개는. 그래서 이게 정당의 때는 안 묻었으면서도 정당을 잘 아는 사람이 이 공천을 막 그 룰을 만들고 해서 막 뭐 이 반발이 있어도 혁신위원장 이름으로 사실은 무마시키면서 자기가 이렇게 그 공천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그럼 혁신위원장은 대개는 덕망 있거나 좀 알려진 사람. 아니 이것들이 이렇게 해요. 예고하기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예. 젊은 김종인이라고 예고를 했어요. 사퇴시키지 말아야죠. 우리 젊은 김종인. 아니 이것들이 바람을 엄청 잘 잡았어. 젊은 예. 김종인이라고. 예.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듣보잡을 하는 걸 보면 딱 이 사람은 역시 이 사람의 이 인적 풀이라든지 또 사고 있잖아요. 생각의 예. 사고가 역시 나 찬양하는 사람 그냥 무조건 뭐 예. 알면 알수록 이재명은 뭐 똑똑하고 보면 볼수록 이재명은 깨끗하고 뭐 이런 글을 찬양의 글을 쓴 사람이더라고요. 딴 거 안 보고 딱 그거 보고 너다. 딱 너다라고 이렇게 찍었잖아요. 이 댓글을 보니까 정말 천박하기 이를 데 없어요. 그러니까 천박해요. 예. 이 글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지가 뭘 해도 이게 인격이 그러니까 사람의 격이 다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예. 단어 하나하나에서 격이 표현이 되잖아. 그렇죠. 천박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나는 정말 사실 진짜 증오하는 인간이 네. 뭐 방송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김어준이거든요. 완전히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고 하는 정말 무당 중에 무당인데 아니 무당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근데 이자는 같은 천안함 폭침 얘기를 해도 이 누구야 김어준은 그럴듯하게 무슨 전문가 연 논리 어쩌고저쩌고 끌어다 붙이면서 구술을 하잖아요. 이자는 진짜 말씀하셨듯이 그냥 천박해요. 그냥 왜 댓글 다시는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댓글 중에 그냥 왜 그 키보드 워리어 있잖아요. 막 비난하고 막 낄낄대고 이 거기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화내면 그걸 즐기고 하는 딱 그 수준의 댓글러 있죠.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딱 이재명한테 맞는 혁신위원장이었는데. 아니 딱이죠. 초록은 동생이잖아요. 아니 그거 좀 버티지. 그걸 버티지. 9시간 만에 그만둬.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재명이한테 막 기자들이 너무 심하게 했어. 그거 보셨어요? 천안함 폭침 읽으셨어요? 아니 그런데도 어떻게 지금 임명을 하셨어요? 이거 기자들이 잘못한 거야 오늘. 이재명을 너무 몰아붙였어. 이재명이 할 말이 없긴 만들어. 그럼 막 처음에는 얘기했어요. 막 왜 댓글 쓸 수 있어요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딱 입 다물고 확 다급히 짜이 뛰어들더라고요. 기자들이 잘못한 거야. 그런 줄 몰랐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최악이죠. 정말 최악이죠. 쇄신의총 때 비명계가 지금 요구한 거잖아요. 혁신위에 정권을 줘라. 혁신위 제대로 만들어라. 그걸 받아들였다라고 기사가 나와요. 당 지도부가. 근데 받아들여 놓고 개딸 회장
아니면 저기 뭐야 자기 그 팬클럽 회장을 지금 딱 임명한 거잖아요. 여기 다음 혁신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나왔네요. 아 누구요? 김혜경이라고. 이게 누구지? 김혜경. 아 네. 아 그거 유명한 해경궁. 그 김혜경이에요? 네네. 해경궁. 해경궁께서 등장하실 수도 있겠네요. 아 좋죠. 아니 이 이래강 씨인가요? 이름도 이래강? 이래강. 이래강 맞죠? 이강래 거꾸로라죠. 이래강. 이래강이라는 사람 못지 않아요. 예. 같은 그 천박하기로는 뭐 막상막하가 아닐까요? 그 저는 천박함이 이게 추정입니다만 만약에 그 아이디와 일치하는 사람이 김혜경이라면 그 아이디 있잖아 문제의 아이디 막 뭐 노무현의 시신을 갖고 막 욕하고 거기에 저기 뭐야 이재명이가 좋아요 멘션 누르고 했던 낄낄거리고 소통을 했던 그 아이디가 만약에 저 경찰의 추정대로 김혜경이라면 이 이래강과 거의 막상막하일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 저는 진짜 제가 이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위원장으로 추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김혜경 말고요? 네. 예, 잘할 것 같은데 김혜경. 예. 추천해요? 아 하세요. 이것들이 따라하면 어떡하지 근데? 아 하세요 그래도. 에이 해요? 민주당이 잘 돼야죠. 이재명이요. 아 네 그 이재명. 제가 아는 이재명. 이재명보다 더 잘할 사람 없어요. 아니 근데 이재명 그냥 겸직해. 아 그럼요 이재명 그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그걸 뭘 서로 또 나눠주려 그래. 그렇죠. 당 대표 겸 혁신위원장. 그렇죠. 응. 예. 뭐하러 나눠줘 어렵게. 그냥 겸직해. 그럴 겁니다. 지난번 선거도 그렇게 치렀어요. 선대위원장도 사실 허수아비고 모든 사람들이 다 허수아비였어요. 왜냐하면 이재명이 내가 상품인데 무슨 소리야? 내가 한마디 하면 다 끝나. 이런 식으로 대선을 치렀거든요. 네. 아직도 그런 마인드잖아요. 그럼 자. 잘할 겁니다. 마무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이 혁신위원장이 되는 그날까지 김혜경도 안 됩니다. 이재명이 꼭 돼야 됩니다. 꼭 이재명이 혁신위원장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저는 용진단을 지키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오늘